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실려있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바흠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도시로 시집간 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시의 풍족한 생활을 자랑하는 언니한테 분한 마음이 들어 농촌에서 땅을 일구며 사는 것이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굶주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도시에서는 언제나 파산을 할 위험이 있고 악마의 유혹에 빠져 노름을 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바흠은 땅만 있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쳤고 바흠의 말을 들은 악마는 바흠과 승부를 하기로 합니다. 이후 바흠은 좋은 기회를 얻어 계속해서 땅을 얻습니다. 농사는 풍작이 계속되고 땅의 지력이 쇠해 풍작이 어려울 때 우연히 찾아온 이방인들이 다른 동네에서 땅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바흠은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마을까지 가게 됩니다. 바시키르인들은 하루치로 계산을 해 땅을 판다고 하였고, 하루치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걸어서 출발점까지 돌아왔을 때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흠은 큰 땅을 얻기 위해 무리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지만 앞에 더 비옥해 보이는 토지에 욕심이 나서 더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돌아갈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바흠은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했고 출발점에 도달하지만 쓰러져서 죽습니다. 바흠은 결국 자신이 묻힐 땅만큼만 가지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지를 묻고 나서 죽으면 자신이 묻힐 정도의 땅만큼만 가질 수 있는 대답을 하는 것 같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땅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이는 얼마간의 땅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바움처럼 계속해서 비옥한 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묻힐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과 별개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중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악마의 꾀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애초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얻고자 아둥바둥하며 괴롭기보다 한계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고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바흠, 그가 묻힌 공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6피트. 그만큼이 그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것. 그러나 또한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해보고 느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해도 몰래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니구나 해야만 그 호기심을 멈추죠. 그러니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가져보고 그게 내가 생각한 만큼의 의미도 없고 별게 아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한 계속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인간은 그 말이 맞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하고 공허함과 후회를 한다지만 갖지 못하는 한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 전진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은 많이 얻었지만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이웃의 인심을 잃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고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여유도 잃고 여유 없이 오직 땅을 갖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탓에 내가 선택한 것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움도 처음에는 땅을 추구하면서 이웃의 인심을 잃고 차츰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무엇을 선택하여 내 삶을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글들을 읽으며 멈출 줄 알게 하고 분수를 알고 족함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인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눈 감을 시간이 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땅의 욕심을 낸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 돈 등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끝없이 욕심을 향해 나가고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봉이 김선달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가치를 높이고 재배하고 이용하는 한 그 땅의 산물은 그의 재산이다. 말하자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공용의 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생명과 자유, 재산권은 신이 준 것이므로 정부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지금은 상식이 된 이야기를 하면서 로크는 유독 재산권을 강조했습니다. 얼굴이 흰 추장들은 자신들이 발견했다는 땅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로크의 말을 금과 억조처럼 인용한 선언과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의 법률이 인정하는 소유물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생명과 자유는 물론이요, 재산권도 신이 준 것, 다른 말로 자연권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회에 속하는 이상 공동체가 정한 법률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재산권을 갖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의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증여, 매각, 상속의 자유도 완전히 허용하는 가운데 토지에 과세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하고자 제한합니다.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되 그 토지가 사용자에게 주는 특별한 이익의 가치를 공동체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어디선가 읽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이 자연은 과연 주인이 누구일까? 그 자연은 왜 주어졌을까? 같이 사용하고 먹을 만큼만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혼자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는 순간 먹고 남을 정도로 차지해서 쌓아놓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이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되 멈춰야 할 순간을 알고 멈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 돈은 물론 많이 중요하겠죠. 불행하겠죠. 없다면 불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돈은. 하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 각자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돈이 무엇보다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